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37번째 흑민어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블랙 드럼인데요. 드럼하고 크로커하고 같은 민어과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검정 민어로 번역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레드 드럼이 홍민어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흑민어로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바가 있죠. 그게 특징이고요. 이게 점점 회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가운데 있는 게 홍민어고 양쪽에 있는 것들이 흑민어입니다. 학명은 포고니아스 프로미스인데 이게 흑민어하고 홍민어가 과만 같지 속도 다 달라요. 제가 혹시 같은가 해서 봤는데 다르더라고요. 서식지는 따뜻하고 얕은 물의 모래바닥을 선호하고요. 열대 근해, 대서양 온대 열대 근해의 기수에 삽니다. 이게 왜 번역이 없나 했더니 태평양이 없어요. 대서양에만 있고 민어과에서는 가장 큰 그런 속에 어, 해당합니다. 보통 하구에서 부화를 하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염도가 좀 더 진해지는 그런 바다 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 흑민어의 특징입니다. 학명은 드럼. 드럼은 뭐 북치는 소리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조기하고 민어 이런 것들이 전부 어, 소리를 내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개구리도 개굴개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얘네도 꽉꽉꽉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게 불에를 가지고 내고 보통 수컷이 암컷, 산란기의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한대요. 근데 개구리도 뭐 찾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개구리도 숫개구리가 이 암컷을 산란기 암컷을 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컷 있는 데로 가야 그래야 뭐 새끼를 낳죠. 그래서 하기도 하고 뭐 그거 말고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개굴개굴 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꼭 산란기가 아니더라도 개구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고 민어나 조기 같은 경우는 이 산란기에 주로 떼로 몰려다니는데요. 떼로 몰려다녀야 암컷도 거기 있겠죠.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어야 거기에 산란이 되고 새끼가 나와야 그래야 생물이 계속 종족 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어를 잡을 때는 그 어디죠? 바다에다가 그 뭐죠? 막대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소리를 들어본대요. 그래서 꽉꽉 소리가 나면 그 안에 인제 민어 떼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드럼은 그래서 나온 거고 씨 드럼은 뭐 바다 민어라는 뜻일 거고 커먼 드럼 가장 큰 속이라고 그랬죠? 밴드 드럼은 여기 밴드가 있죠. 검은 줄. 위아래로 내려가는 게 밴드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버터플라이 드럼. 버터플라이 드럼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레이 드럼은 원래 몸 색깔이 회색이죠. 그리고 커가면서 이 검은 바가 밴드가 점점 옅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상당히 옅어져 있죠. 스트립드 드럼, 뭐 스트립도 뭐 밴드하고 같은 뜻이죠. 조금 더 얇다는 뜻이니까. 오이스터 드럼 얘네들이 굴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굴 양식자들은 얘네 오면 되게 싫어해요. 굴을 뭐 하루에 2개씩 먹어 치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면은 자기 생산량이 줄겠죠. 오이스터 크래커, 오이스터를 갖다 이빨로 깨 가지고 먹는다 그러니까요. 한글은 제가 번역했습니다. 별도로 번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는 120cm 이하 그리고 체중은 90파운드 이하인데 보통 뭐 18파운드 정도를 한다고 그러고요. 이게 상당히 오래 산대요. 한 60년 정도를 산다고 그러네요. 은색 몸위에 독특한 어두운 줄무늬가 있고 이게 다 커도 그 줄무늬가 없어지지만 죽은 다음에도 회색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빨이 둥글고 턱이 강해야 굴을 갖다가 껍데기를 까겠죠. 그리고 짝짓기를 위해서 수컷이 뭐 정확히 100헬츠에서 500헬츠 사이에 톤을 낸다고 그러니까 뭐 그 꽉꽉 소리 말고도 이게 몇 헬츠가 되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3 살까지 엄청나게 빨리 자란대요. 연 15 센티씩 자란다 그러니까 3 살이 되면 45 센티까지 크겠죠.
그 다음에는 점점 성장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2.5cm, 연 2.5cm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고요. 짧고 깊고 땅딸만큼 몸통에 이 아치형의 등이 있죠. 그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작은 민어죠. 손으로 잡았으니까. 이때로 다니는 거 보니까 산란기인가 보네요. 유충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리고 치어는 지렁이, 그리고 성어는 연체동물을 먹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꿀이고요. 수생식물도 먹는다 그러니까 양식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만 먹으면은 한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초도 먹는다면 우리도 뭐 고기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야채 같은 것도 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수생식물을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 될 겁니다. 주로 바닥에서 밑에 수염 같은 게 이거 바벨이라고 그러는데 바벨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후각을 사용해서 먹이를 잡는다고 그러고요. 굴이 보통 바닥에 있잖아요. 떠다니지 못할 거 아니야 무거우니까. 새우나 오징어 같은 거 미끼로 하면 엄청나게 잘 잡힌대요. 대신 얘가 주로 바닥에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주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건 주로 움직임이 있는 그 굴 양식장 근처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맛은 아주 좋대요. 기름기가 없는 담백하고 오메가3가 많아가지고 닭고기 맛이 난다고 그래서 절이거나 훈제, 회나 뭐 스튜 뭐 이런 형태로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민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같은 민어과긴 한데 그 가짜 민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가짜는 아니죠. 하지만 속은 다른 건 맞고요. 민어보다는 맛은 좀 덜한 편이긴 하고 대신 크고 싸기 때문에 뭐 한 3분의 1 이하 값이래요. 그래서 속에서 판다고 그러는데 속에서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원하는 걸 파는 건 아닌 건 확실하고요. 보통 수입해서 한다고 합니다. 양식을 하다가 중국산이 하도 싸가지고 중국 양식이 거기서 사서 수입해서 주로 쓴다고 그러네요. 근데 중국산은 그 친구들은 이 먹는 거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579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내일은 홍민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